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맞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친구한테 카톡으로 야, 나 이 일 진짜 아닌 것 같아 하고 보낸 적 있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싶은 순간 누구나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적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건 고작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대장장이의 아들은 대장장이가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성이라는 걸 처음 찾아보는 세대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혼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열정을 찾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딱 맞는 일을 찾아야만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불이 붙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하면서 열정을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엔 별 감흥이 없어도 하다 보면 점점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되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패트리샤 첸 박사가 이 두 유형을 장기간 추적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쪽인지 아는 거예요. 딱 맞는 걸 찾아야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한 직장에서 버티면 불행해지고, 반대로 하면서 열정을 키우는 사람이 꿈을 찾겠다고 섣불리 퇴사하면 오히려 후회하거든요. 자신의 유형을 모르고 남들 따라하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딱 맞는 걸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 아니면 이건 진짜 싫어. 중간이 별로 없죠. 반면에 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서 어느 정도의 재미를 찾아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율이 적다고 해서 전자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딱 맞는 일을 찾아야만 빛이 나요. 흥미로운 건 성인 ADHD로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맞는 걸 아직 못 찾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버텨라는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해야지,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사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핵심은 까탈스러움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요리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입맛이 까탈스럽지 않거든요.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게 먹어요. 반면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똑같아 보이는 칼국수 두 그릇을 먹어보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구분하잖아요. 그게 진짜 적성인 거예요.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가 명확하게 갈려야 합니다. 그냥 다 좋아요 하면 그건 취미로 즐기시면 돼요. 직업으로 삼으려면 그 분야에서 남들이 구분 못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걸 아니야, 이건 별로야 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건 과정이 재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일은 과정이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훈련도 힘들고 반복 작업도 힘들죠. 적성에 맞는다는 건 그 결과가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을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글을 썼을 때 희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짜릿함을 느끼죠. 과정은 다 힘든데 그 끝에 있는 보상이 자신에게 의미 있느냐 없느냐라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이 재밌을까가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나에게 달콤할까를 물어야 해요.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가 달콤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별 감흥이 없으면 그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과정을 버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행복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우리는 행복을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도구로 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연료인 거죠. 오늘 작은 행복을 느낀 사람이 내일의 힘든 일을 더 잘 견뎌내요. 그래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엄청난 행복보다 매일의 작은 행복이 더 큰 힘을 주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올게요. 시장에서 왜 좋은 것들이 외면받을까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왜 안 팔릴까요? 1952년에 베토벤 교향곡이 라디오로 방송됐을 때 영국 성인의 16%가 들었어요. 지금 같은 방송을 하면 그 숫자의 극히 일부만 듣겠죠. 사람들 취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억 개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경쟁이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해진 거죠. 여기에 현대인의 피로가 더해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사람이 퇴근 후에 뭘 원할까요? 깊이 있는 다큐보다는 가벼운 예능을 선택하게 돼요. 에너지가 바닥났으니까요. 그래서 진심을 담은 좋은 것들이 시장에서 고전하는 거예요.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세요. 딱 맞는 걸 찾아야 하는 사람인지 하면서 키우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둘째,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그 분야에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과정이 아니라 결과의 달콤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힘들어도 결과가 달콤하면 버틸 수 있어요. 넷째, 매일의 작은 행복을 챙기세요. 그게 힘든 여정을 버티는 연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적성을 완벽하게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50대 심리학 교수도 아직 내 적성이 이게 맞나 고민한다고 하거든요. 적성은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완성해가는 거예요. 찾았다 싶으면 조금 수정하고 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다른 방향을 탐색하고 이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발달이고 성숙인 거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직업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게 진짜 질문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